마감 전화 팬다운 김동현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거래소는 외국인 선물 쪽 매수 들어오게 되면서 소폭 좀 상승세로 다시 돌아서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좀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 매도세가 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도 약간 그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 매도 금액이 지금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수 금액과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자사주에 내놓는 물량 이외에는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것이고, 기관 사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린 시장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준다라면은 시장 지수도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종목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우리산업, SO를 올려주셨는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밀렸다가 현재는 한 3%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래쪽에서 눌렀던 자리 24,000원대 이하에 대한 신뢰감이 좀 커졌기 때문에 사실 사흘 동안 반등폭 10%면은 위쪽에서 고가권역에서 단기적으로 치고 나가는 정도의 종목 정도의 탄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 강도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한 강도인 것 같기 때문에 24,000원대에 대한 소화 이후 재돌파라면 26,000원에 대한 트라이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LG 디스플레이 같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리고 우려감들이 해소됐고, 전장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OLED에 대한 투자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공백이 위치하고 있는 26,000원에서 3만원대, 이 위치는 오히려 크게 무거운 저항이 없기 때문에 26,000원대 앞둔 거래량 수반이라면은 3만원 정도까지도 추세적으로 일단 시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을 노리는 분들은 어차피 신고가형 성장주는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 3만 원 정도를 기다린다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산업이 오늘 지금 상장하고 나서는 신고가입니다. 종가상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신고가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급등세인데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여도 되겠습니까? 일단 전기차 쪽이 지금 현재 어떤 성장주 쪽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분명히 보는 게 현실 인식이 될 것 같고요. 1월 초에 CES도 있고 더불어서 디트로이트 모터쇼까지 전기차 쪽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글로벌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장치 수요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재라든지 부품이 갑자기 급증하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산업은 이미 공급이 되고 있고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쪽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전기차 쪽에서는 당장의 실적이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라고 보면 성장에 대한 꿈은 2차 전지 쪽이 더 크게 꿀 수 있지만 실적 시즌에 가까워올수록 자동차 부품 쪽과 연결되는 한원 시스템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현대 EP, 우리산업 이런 정도의 종목군들이 탄력을 좀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산업의 상승은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SO일은 여전히 좋습니다. 오늘도 한 3%, 4%네요.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81,600원 선까지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여전히 좀 유가 관련해서는 수익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계속해서 유가는 떨어지지만 사실 작년도 이후에 낙폭이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정제 마진에 대한 크랙 마진에 대한 악화가 반영되면서 바닥이 나왔고 현재로서는 저유가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미국의 어떤 금수 조치가 어떤 해제되는 상황, 수출 조치가 해제되는 기대감이라든지 이란 역시도 수출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된다면은 정제업 자체는 업황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하방에 대한 우려감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유가가 여기서 35불대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갑자기 현재 스프레드가 악화되거나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양호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상대 수익률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8만 원 이상에서의 기대 수익률은 사실은 탄력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정 시에 매수가 용이할 수 있는 대상은 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대형주들을 이렇게 막 양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자리에서 쫓아갈 정도의 뜨거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보유자분들이 매도를 급하게 할 자리도 아니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연결해서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바텍, 코롱생명과학 주셨습니다. 먼저 SDI는 글쎄요, 뭐 12만 원권 이상에서 좀 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11만 원 한 9천 원까지 조금 밀려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고요. 한 0.4% 조정인데요. 뭐 조정 배경이라든지 향후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내년도 2차 전지 쪽은 화학산업 매각 이후에 롯데 쪽으로의 매각을 화학사업부가 매각된다라면은 순이익 적자 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졌고 뭐 타당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최대한 안 좋게 본다라면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의 어떤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사업이 대형 전지 사업이 갑자기 뭐 이익 급증한다거나 그런 구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뭐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가치는 뭐 지금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이익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좀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경계감 충분히 나올 만한데 현재 삼성 SDI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당장의 실적을 보고 뭐 투자를 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성장 비전을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삼성 SDI는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캐시플로우가 되던 사업부를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심각하게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 훼손이 난다기보다는 장기적인 2차 전지 산업이나 전기 자동차 산업, 뭐 대형 전지에 대한 성장 기대감, 삼성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나오는 실적 때문에 나오는 조정이라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올라가고 있던 주식을 LG화학은 잘 올라가는데 삼성 SDI는 꺾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는 좀 느릴 겁니다.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지만 가격으로 봤을 때나 스토리가 연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12만 이하는 매수냐 매도냐를 놓고 본다면 매수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텍 보겠습니다. 의료기 쪽에서 뭐 인바디라든지 바텍,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장 대비로 좀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은 뭐 코스닥이 좀 밀리면서 같이 좀 조정입니다. 지금 39,000원 좀 깨져 있는 구간대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의료 장비 쪽은 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매출 성장이 작년도 이후에 아주 눈에 띄게 나오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쉽게 꺾이긴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주식이 쉬면서 가는 법이고 현재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는 저는 꺾인 주식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보기 좀 어려운 주식들이 많다고 보는데 의료 장비 쪽은 실질적인 매출 성장률이 한 30% 이상 연간 기준으로 꾸준하게 나오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매출 성장이 성장률 자체가 뭐 예를 들어 기본 연간 한 최근에 20-30% 올라오던 상태에서 한 자릿대 성장으로 전망된다는 주가는 꺾이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고 성장에 대한 꿈을 계속 꿀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장비 쪽에 대해서는 휴식기 대부분 차트 보면 120일선 다 안 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쉬다가 다시 갈 수 있다 정도의 관심 정도는 계속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롱생명과학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좀 많이 밀립니다. 뭐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이 코스닥은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는 10개 중에 하나 복권 찾기 게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마지막 뒤풀이 시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11월 달에 한미약품의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건 이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업이 재료가 나오더라도 이전만한 시세가 쉽게 나올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가의 등락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첫 번째 충격이 나왔을 때는 뭐 물이 튀듯이 크게 튀었다가 동일한 충격으로는 이렇게 통통통통거리면서 이렇게 진폭이 작아집니다. 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하셔서는 뭐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전반이
하지만 더욱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느냐에 대한 싸움에서는 좀 배제된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호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대를 만약 지켜냈다라면은 한 번 정도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졌지만 20만 원을 지금 세 번째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한미 사이언스처럼 박스 최하단권역인 15만도 사실은 열고 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세형 성장 트레이딩 이런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저가 권역에서 지지가 확인된다라면은 박스권을 공략하는 정도의 전략 구간으로 좀 변경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전 어펜덤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